저는 아까 좀 들으면서 그 생각 좀 해서 판사랑은 좀 별개인데 온라인으로 서명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문화와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라면 전혀 그걸 이용을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 못 받지 IT 않을까. 소외층. 네, 소외층. 되게 적절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저 영국에서는 미성년자나 그러니까 18세 미만자나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요 전자소송제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오.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의가 어디서 있냐면 금융소외 계층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ATM 기계들을 지방에 많이 없애려고 했어요. 오. 왜냐하면 지금 은행 지점들이 인구 몇 명당 한 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지방에 특히 은행 지점이나 ATM이 필요 없는 곳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개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이제 은행들은 했지만 금감원에서 안 된다. 왜냐 이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은 오히려 이런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남겨두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비슷한 고려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재판이 이제 어떤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비슷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저는 그 얘기 네, 들으면서 정말 그건- 완전 네. 확 떠올랐던 게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인지 모르는데 판사 한 명당 하루에 처리돼야 되는 그 사건 수가 사건 엄청 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 엄청 들었어요. 많아요. 얼마나 네. 많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그 대략 제가 판사님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그쵸? 찾아서 올려주세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이 법정을 처리하실 때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만약에 생겨나게 된다면은 판사님들의 저녁 시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뭐 2만 건 정도 막 처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네네네. 그 얘기 그때 듣고 어제 나서 에스토니아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에스토니아 쪽 네네.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국내에도 도입이 되면은 물론 오류를 범하지 않은 선에서 정리가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법적 시스템에 많은 좀 개편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조하는 수단으로 도입이 되는 건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게 그 법이 좀 쉬워질까봐. 뭔 얘기냐면요.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ATM기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키오스크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재판 키오스크 가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냐. 이혼하러 왔습니다면 이혼 누르고 이혼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싸웠냐. 이 사람이 뭐 바람 폈냐 아니면은 뭐 그냥 서로 합의 그냥 법 딱딱딱 눌러가지고 보통 이제 뭐 소송이 좀 길어지잖아요.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막 법이 소송 기간이 좀 짧아지는 거예요. 아까 영국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 비슷하게 완전 그건 아니지만 네. 답변 가능한 영역을 8가지를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네. 이제 청구 취지 적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뭔가 되게 단순화해서 간단한 사건들은 할 수 있겠죠. 단순 예를 들어서 좀 아까 그 뭐 아주 단순한 사건들. 연유로 이하의 네, 뭐 네, 가벼운 네. 사건들. 네, 네, 네. 증거가 어. 많이 필요 없고 뭐 이런 사건들은 어.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되게 네. 좀 위험한. 네.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AI 판결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상이요? 네, 상상에 맡기면. 그 아까 뭐 양육비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양육비 이행 청구권 같은 거는 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은행에서 양육비가 매달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아, 이제 맞아요. 원래 이혼 판결할 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이제 판결이 보통 나는데 뭐 몇 달간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건 되게 간단하겠죠. 그리고 판결 내리는 것도 좀 간단하지 않을까요? 네, 그 몇 달치 안 냈으니까 몇 달치 지급하라라는 게 이제 보통 나올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딱 다시 모셨어요. 딱 두 분을. 네. 딱 모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A분 그 A분은 왜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을까 하면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바쁘셨다고 했는데 지난 기록을 보니까 게임 접속 보니까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하루에 지금 접속량이 7시간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AI가 다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미안합니다. 이제 민사 소송의 이제 소송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증거는 원고가 제출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거는 피고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면서 반대 네. 증거를 또 제출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이제 보고 이제 어느 쪽 증거가 맞다, 어느 쪽 증거가 틀리다, 어느 쪽 증거를 채택한다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네. 만약에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은 임의대로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뭐 전체적인 뭐 개인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뭐 너가 뭐 접속을 언제 했으니까 이건 안 바빴다는 건 핑계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원고가 양육비를 청구를 하는 쪽에서 상대방이 게임 접속했던 기록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네네. 제출을 했을 때 그거를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외국, 그러니까 중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제 사람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얘 지금 뭐 감정 상태까지 읽는지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뭐 빅브라더라고 하는 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사회 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막 사회 감시망이 좀 더 침투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런 법정의 영향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로 이동했었고 또 일 안 했었고 그래서 너는 징역.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법 체계의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우선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의 공공기관이 증거를 이제 직권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고소를 했고 그 고소에 따라서 이제 사법기관이 그 고소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피의자를 기소할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이건 형사의 경우인 거고 민사적인 경우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죠. 민사와 네. 형사를 구별해서 생각을 네.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형사 사건이다. 어떤 사람의 절도죄와 관련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접근 금지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주거 침입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으로 이제 촬영된 CCTV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형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민사 소송이다.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이 나를 스토킹하는 것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그 증거를 직접 수집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증거를 수집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지만 어떤 공공기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판 절차를 통해서 공공기관에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있으시면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사실 조회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근데 법원이 원고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너가 그걸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법원에 제출해봐 라는 명령은 할 수 없어요. 원고가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죠. 저는 그 판사님이 되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민사와 형사는 전혀 다르고 판사님은 절대적인 권한이 오히려 없죠. 판단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 네.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오히려 검사님이 직접 또는 경찰 수사관이 직접 그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고 판사님은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전혀 다른 국면의 권한과 그런 권능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 거고 판사님도 답답하시겠다. 판사님들은 이럴 수는 있죠. 내가 보기에는 요 증거만 가져오면 되는데 원고가 그걸 너무 모르니까 네. 이거를 제출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고 네.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변호사가 보통 그래서 원고가 제 의뢰인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원고 대리를 한다면 의뢰인께 이런 자료 있으십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저희가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변호사가 대신 해주죠. AI로 시켜서 이렇게 끝나요. AI가 변호사 일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궁금해요. AI가 변호사 일을 하게 된다. 이것도 궁금해요. 많이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인 이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AI가 할 수 있게 되려면 제도 자체가 변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판사님보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오히려 기계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적겠죠. 기술적으로는 기술이 발달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술의 발달에 달린 거지 사실 사람의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을 판사님에게 받는 것보다 그건 좀 거부할 수 있어도 변호사님이 어떤 AI가 대신해서 이런 사건을 입력하면 A, B, C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요청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서 원고 본인이 소송을 직접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원고가 직접 본인 소송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제 그런 AI가 나타나도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 소송에만 도움을 줄 수 있고 본인 소송은 소액 사건에 한정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있듯이 처음에 이런 AI가 소송이나 재판에 변호사 조력을 대신하는 AI가 나오더라도 소액 사건에 우선은 집중되겠죠. 소액 민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AI를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좋은 소스를 드린 게 아닐까 이런. 그리고 AI를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제 법률 시장에는 AI 소송 서류 대신 작성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재판 판결문 같은 거나 뭐 자료를 이제 정리해서 주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한 줄 결론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오. 한번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이거? 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제가 않을까. 먼저 했는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구나. 네. 선생님은요? 그래도 사람이 좋다? 그래도 사람이 좋다. 네, 아직은 네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을 떠나서 판사님을 AI가 대체한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저도 근데 좀 네. 거부감이 좀 있어요. 네. 자, 저는 창훈님 생각 정말 궁금한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미래는 혹시나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은 시대가 그만큼 정말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현재 스마트폰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맞아요. 쓰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에는 AI가 뭔가 대체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시끄러워요. 자, 저희 그 법대로 합시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를 한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발 한 분이라 좋으니까 댓글로 이 주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다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제발.